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주민소통회가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야생동물의 안전한 월동을 위해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창구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현충탑 신년 참배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4대 권역의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신규 전략시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올해 14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는 지난해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한 뒤에도 감소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대책을 앞세워 인구 감소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상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의 인구는 140만 8,200명, 전남은 178만 8,800명입니다. 광주는 지난 2014년 147만 5천 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내리막길입니다. 심각한 것은 최근 2021년부터 감소폭이 더 커지며 10,000명 넘게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엔 광주 인구 140만 명 붕괴가 유력합니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나쁩니다.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190만 8천 명으로 늘어난 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8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았지만 지난해에는 인구가 15,400명가량이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20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 3년 동안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더 그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아니면 문화나 기회를 많이 주는 그 작업들을 좀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과 정주 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광주 전남의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새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주민소통회가 진행됐습니다. 각동별로 100에서 15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주민소통회는 직능단체 회원보다는 유치원, 학교,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더 많이 소통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월 8일 청량리동을 시작으로 1월 16일 장안 2동까지 관내 14개 동을 돌며 진행됩니다. 동별 주민소통회는 구별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주민 건의사항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주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소통회에서 새롭게 수합된 민원은 담당 부서로 전달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민들과 빠르게 공유할 방침입니다. 구는 구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해 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연 46회에서 92회로 2배 확대해 운영합니다. 동대문구 무료 법률 상담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동대문 구민이나 구소재 직장인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그동안 예약이 많아 실제 상담까지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구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1월 22일부터 주 2회 확대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약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기획예산과 법무팀으로 전화해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대면 또는 전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 및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10개를 포함해 총 26건의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담았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과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 전자책을 게시했습니다. 전자책은 마포구 누리집에 게시돼 신규 사업 10개를 포함해 총 26건의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담았습니다. 기초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사항, 임신준비 건강검진 등의 주요 사업을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누리집에 게시된 전자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마포구는 구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종합체육관을 365일 연중 개방합니다. 염리 생활체육관, 성미산 체육관을 포함한 4개 체육관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열립니다. 마포구는 마포구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종합체육관을 365일 개방합니다. 개방시설은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체육관으로 기존 휴관일을 자유이용일로 변경합니다. 총 4개의 관내 종합체육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연중 무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종합체육관을 이용하며 더 많은 체육활동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가 겨울철 야생동물의 안전한 월동을 돕기 위해 보호활동에 나섰습니다. 옥수수와 겉보리 등 500kg 상당의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 직원과 자연보호봉사단 50여 명은 먹이주기 행사와 함께 불법 밀렵도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먹이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며 주요 서식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대구시는 입사생을 모집한 뒤 2025년도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451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기숙사 사생실은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1학기 입사생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450여 명 정도입니다. 입사생들은 한 끼에 5천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체력 단련실, 독서실 등 기숙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12개 소규모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는 설 명절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호 시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시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5년 새해 주요 업무 합동보고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부서별 핵심 사업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장과 부서장, 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장급의 총괄 보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삼국 체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1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2025년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이 횡성군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논밭 면적을 기준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농자재 구입 비용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농자재를 구입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약, 비료, 종자, 모종 등 농작물 생육 기간 중 직접 투입, 소모되는 농자재로
농기계, 농기구, 포장재, 편의기구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논밭 7헥타르에 시설원예 3헥타르 지원이 신설됐으며 지난해보다 430농가가 증가해 7,180농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의료기관인 느티나무 한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정기 방문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입니다. 횡성군과 한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도전해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현충탑 신년 참배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창군민의 행복과 화합을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관내 기관단체 회장 및 보훈가족 등 65명이 참석하여 헌화 및 분향, 현충탑 참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시무식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희망찬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무식은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목표와 각오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신년사가 이어졌으며 군민의 노래 제창과 함께 마무리되며 2025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이번 시무식을 통해 새해를 맞아 군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청년회의소는 2025년도 평창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겨울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300kg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서 평창청년회의소 회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하여 각급 기관장의 격려사, 신년 인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평창청년회의소는 행사를 기념하여 겨울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300kg을 평창군에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여 훈훈한 2025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군은 지난 한 해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신 평창군 청년회의소 회원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들의 열정과 활기로 2025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4대 권역의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하천 오염 우려 시설을 위주로 연 2회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 충주호, 달천, 대청호, 미호강 등 4대 권역의 수질 1등급, 미호강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강력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오염 실태를 조사한 후 하천 오염 우려 시설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에도 도내 하천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하천 오염 우려 시설을 위주로 연 2회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염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근로자 전용 기숙사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0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근로자 전용 기숙사 신축, 증축 비용 지원,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개보수 지원,
기업 경영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입니다. 특히 가족 친화 시설에 기업당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군별 공고를 통해 2월까지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충북도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액인 2억 9천만 원을 훌쩍 넘긴 5억 600만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1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북도가 현장 홍보 부스 운영에 주력해 도내외 32개 기관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답례품 알리기에 힘썼고 기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신규 전략시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에이펙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와 과학기술, 문화융성 정책들이 논의됐습니다. 실국별로 주제와 연관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공유됐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적 과제도 제안 발표됐으며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북도가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에이펙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의 도약의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 모금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지만 광주는 작년보다 현금 모금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사랑의 열매 등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광주 서구 가족센터. 말이 서툰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치 행사에 동해서 친구들과 김치 비벼해봤고 엄청 즐거운 시간이 보냈습니다. 돼지고기 삶아서 맛있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금이 예년만큼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모금액은 45억 8천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만 놓고 보면 32억 9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원가량 덜 모였습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시민들의 기부 심리가 더욱 위축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이미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많게는 하루 수억 원의 특별 성금이 모이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한 겁니다. 참사 직전 81.3도로 작년 같은 기간 96.2도에 못 미쳤지만 현재는 10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다문화 가족과 취약 가족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착한 기부로 광주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상승해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성금 모금.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GGM 노조가 부분 파업을 나선 가운데 GGM 주주단이 사업장 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설립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GGM 주주단이 노조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투자금 회수, 사업장 폐쇄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주주단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등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사회적 임금을 포함하면 GGM 생산직 근로자 초임은 4,200만 원 수준으로 광주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GGM 주주단은 광주시 산하 광주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등 37개 기관과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GM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노조는 어제 두 번째 파업 참여 인원을 140명까지 늘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때부터 장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투쟁이 될 것이다. 길게 갈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긴 호흡으로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노사 상생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 협상 상대는 상생협의회라는 사측과 협정서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노조. 서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일자리가 출범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자 56명과 신규 임용자 138명이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하반기부터 행정시 신규 임용자들에게 도지사가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인사는 주요 정책의 성과 확장을 위해 단행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제주도와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42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광주 남구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열리는데요. 또한 다양한 민속놀이를 재현해 단심줄놀이나 도깨비불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예술 한마당 축제입니다.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대보름 오징어 게임이나 119 소방 안전교육 부스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남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이 사업은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들이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